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닥터잉여 채널 운영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계란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음식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지 지방은 그렇게까지 많은 음식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올리는 그 음식 성분은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많이 올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콜레스테롤 먹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갈 것 같지만 우리 몸에서는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80% 생산하고 먹어서 올라가는 콜레스테롤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간에 콜레스테롤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 주로 지방이 되겠고, 그래서 계란을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 음식 콜레스테롤, 계란 노른자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알아서 또 간에서 콜레스테롤 생산량을 줄입니다. 이런 거를 이제 콜레스테롤 항상성이라고 하고, 이런 항상성이 잘 작동하시는 분들 사실상 대부분은 계란 노른자를 하루에 한두 개까지는 매일 드셔도 전혀 문제가 없겠습니다. 흰자는 물론 마음껏 드셔도 되고, 지금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몸에서 콜레스테롤 대사라든지 음식 콜레스테롤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노른자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그 노른자도 우리 몸에서 간에서 알아서 생산을 줄이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조차도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한두 개까지 제한 충분히 드셔도 매일 드셔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또 주의해야 할 분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계란 노른자의 콜레스테롤에 대한 오해가 풀린 시대에서도 아직까지도 분명히 조심해야 되는 그룹이 네 그룹이 있고, 먼저 과반응자라고 해서 좀 음식 콜레스테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쭉쭉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좀 검사로 알기는 힘들긴 하지만 주로 고지혈증 환자분들, 아마도 이제 저도 계란 노른자에 좀 예민한 사람인 것 같고, 이런 분들은 조금 제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고지혈증 환자분들,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안 드시는 분들, 콜레스테롤 높지만 약을 안 먹고 음식으로 조절하고 있는 분들은 계란 노른자 다소 주의를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뇨 환자분들, 그 다음에 심혈관 기항력자 환자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 줄이면 되는데, 그 정도도 이제 엄청나게 뭐 이걸 끊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3개에서 5개까지, 노른자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3개에서 5개까지로 제한을 하는 게 좋고, 우리나라 평균, 현대 한국인 성인이 지금 일주일에 4개에서 5개 정도 드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우리나라 평균으로 먹고 있다 이러면 거의 조절할 필요가 없는, 그냥 그대로 드시면 고위험군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가 좀 많이 먹는 분들은 매일 먹는 거 정도는 좀 제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흰자는 무관합니다. 흰자는 뭐 하루에 3개 이상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충분히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내분비내과 전문의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기에 저기 당뇨병 있다 하신 분 있나요? 혹시? 나는 당뇨병이 있다. 뭐 없으신 것 같고요. 고지혈증 있으신 분 있어요? 고지혈증 조금 있으시네요. 고지혈증은 몇 분 보이시네요. 네, 근데 이제 그 계란이, 저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이나 고지혈증 환자분들을 보는데 매우 좋아요. 왜냐면은 일단 계란이요, 배가 부릅니다. 계란을 드신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우리가 단백질이나 좋은 영양소를 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게 배가 부른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속이 좀 불편하시니까 이게 탄수화물 위주로 이제 뭐 쌀이나 빵이나 떡이나 이런 것들을 종종 이제 드시는데, 그런 분들께 아침에 계란 하나 더 드셔보세요 라고 하면은 혈당도 훨씬 좋아지고요, 오히려 고지혈증 수치도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에 있는 성분들 때문에 지방간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계란을 우리가 내가 안 먹고 있다 라고 하신다면요, 내가 하루에 하나씩은 먹는다 라고 하면은 당뇨병이 있든 고혈압이 있든 고지혈증이 있든 대부분 다 이득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란 뭐 콜레스테롤 이거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내가 하루에 하나 안 드시고 계시다라고 하면요, 하나 드시면은 더 오래 사십니다. 그리고 더 오래 사시는 게 그냥 더 오래 사시는 게 아니라 다리 근육도 더 좋아져요. 그래서 더 오래 사실 수 있게 하는 게
하루에 계란 하나를 얹어보는 습관이다라고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도 이제 많이 이야기 드립니다. 저는 일단 그 생란, 구운 란, 후라이 조리 방법에 대해서 의사 입장에서 영양학적으로 좀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계란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수란과 반숙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흰자의 단백질이 우리 인간 입장에서 근본 단백질 중에서 굉장히 좋은 아주 그 필수 아미노산이 고르게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단백질 점수라고 하는 PDCAAS에서도 1.0 만점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란의 흰자 단백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굉장히 영양소적으로는 좋은데 이 흰자의 단백질을 온전히 우리가 흡수를 하려면 익혀야 됩니다. 이게 익히면 단백질 흡수율이 90에서 100%까지 올라가게 되고 생계란은 51%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날달걀로 먹는 것이 좀 가장 좋지 않은 섭취 형태가 되겠고, 날달걀의 흰자에 문제가 3가지 정도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단백질 흡수율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살모넬라 오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요게 좀 특이한데 날달걀 흰자에만 있는 아비딘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 과량을 먹게 되면 우리 비타민 중에 비오틴이라는 걸 흡수를 방해해서 탈모가 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흰자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지만 생으로 어쨌든 비오틴 흡수를 조금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생으로 먹는 것이 좀 가장 좋지 않은 이런 형태가 되겠고, 반숙란이랑 수란은 왜 좋냐? 흰자는 완전히 익혀지고 노른자는 또 조금 덜 익히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노른자는 많이 가열할수록 레시틴이나 비타민 D가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숙란은 완벽한 계란 조리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완숙란, 구운 란, 스크램블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좋은 것이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생계란이랑 후라이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후라이는 이제 이 계란의 당이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나 기름과 반응해서 변형을 일으켜서 당독소라는 것이 생성이 됩니다. 후라이가 가장 많이 생성돼서 1237, 근데 수란은 27, 무려 46배, 46배의 당독소가 올라가기 때문에 후라이가 좀 좋지 않고, 다만 꼭 내가 후라이를 먹겠다 하면 좀 산화에 안정적인 좋은 기름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 이런 걸로 짧은 시간에 후라이 조리를 하고 여러 가지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거 많이 넣어서 같이 조리하시면 후라이를 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최근에 또 들기름 달걀 후라이가 유행을 했었는데 이 들기름이 산화에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수란하고 반숙란이고, 가장 좋지 않은 것은 날달걀과 후라이가 되겠습니다. 네, 또 굉장히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요. 또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쌀을 많이 먹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밀가루도 우리 많이 먹죠. 예, 밀가루랑 쌀에도 다 단백질이 들어있기는 해요. 예, 다 그러니까 우리가 쌀밥만 먹고 밀가루만 먹어도 그래도 근육도 만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쌀이랑 밀가루에는 이게 우리 몸에 이제 필요한 이제 필수 이제 아미노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요. 그런데 이 계란이 이게 참 신기한 게 디아스 스코어라고 우리가 이제 흡수도 가능하고 소화도 가능하고 우리 몸에 필요한 어떤 필수 아미노산 다 공급해주는 그런 스코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100점 만점인데 100점을 넘어요, 계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네는 좀 남는단 말이에요, 필수 아미노산들이. 그래서 우리가 밀가루나 쌀을 먹으면은 단백질은 있는데 이 필요한 이 필수 아미노산이 좀 부족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계란이 좀 보충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냉면 같은 거 먹으면 위에 계란 올려주고, 옛날에는 짜장면을 먹어도 위에 계란 올려주고, 라면을 먹을 때도 계란을 넣고 그렇게 하죠. 그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밀가루에 단백질이 있는데 좀 부족한 것들을 계란이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단백질의 전체적인 양이나 질을 다 올릴 수가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지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렇다고 밀가루 음식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드실 때 항상 내가 계란 한 개 혹은 뭐 한 개 반, 두 개 정도는 더 먹어주면 좋다. 그래야 한 끼 식사가 완성된다라는 생각으로 식사를 하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면은 계란을 뭐 냉면 먹으면 반 개밖에 안 주잖아요. 근데 거기다 계란을 추가하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니까 라고 하면은 편의점에 반숙란을 팔아요. 그런데 반숙란이 앞서 이야기해 준 대로 진짜 좋아요. 단백질은 적당히 익혀가지고 소화 흡수가 잘 되고 안에 이 노른자에는 또 비타민 D랑 콜린이랑 여러 가지 이제 열에 약한 비타민들이 들어있는데 얘네는 또 약간 적당히 익혀가지고 우리 몸에 또 잘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숙란이 정말 좋아요. 근데 또 하나 사면 두 개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두 명이 친구랑 먹었다 하나씩 나눠 드시면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편의점에 있는 반숙란을 사용하는 것도 정말 너무 좋고 집에서 면 요리 하실 때도 많잖아요. 우리 면 요리 할 때가. 그럴 때도 또 가족의 건강이나 내 건강을 위해서 면 요리를 할 때는 계란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세트로 해가지고 항상 식생활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입맛도 이렇게 좀 돋굴 수가 있고 소화흡수도 좋고 단백질의 어떤 질과 양까지 다 챙길 수 있는 좀 일석삼조의 어떤 식생활이 되시니까 꼭 우리가 이걸 좀 잘 활용해 보자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의학적으로 제일 권장드리는 거는 결국 이제 제한을 둘 건 노른자이기 때문에 노른자는 아까 말한 고위험군 네 가지가 없다면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건강한 성인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노른자를 하루에 한두 개까지 그러니까 통계란을 두 개까지 먹고 나머지는 흰자로 거의 제한 없이 드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조금 날달걀 정도만 피해 주시고 흰자 익혀서 거의 제한 없이 충분히 드셔주시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필수 아미노산 9가지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지만 그 중에서도 근육 합성에 가장 도움이 되는 류신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이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단백질 급원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우유 단백질하고 계란 단백질이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필수 아미노산 게다가 근육 합성에 필요한 류신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고 소화도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뭐 계란 몇 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계란이라는 게 진짜 포만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만 환자분들께 이제 가끔 뭐 계란은 제가 이제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것도 없으신 분들이긴 하는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진짜 배가 불러요. 계란은.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배가 부르냐를 봤을 때 안에 이제 단백질이랑 이제 지방 이게 잘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 소장에서 이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들을 내놓게 해요. 우리가 뭐 왜 배가 부르지? 라는 생각을 하실 때 사람들이 뭐 칼로리가 많으면은 배가 부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칼로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콜라 같은 거는 뭐 1리터도 마시잖아요. 놔두고 마시면은. 그런데 여기 계란 한 판을 다 드실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이 배부름이라는 거는 이 부피감과 이 부피감이 우리 위에 얼마나 머무르느냐 그리고 포만감의 호르몬을 얼마나 내놓느냐거든요. 그래서 계란이 정말 배부르고 계란을 많이 드셔가지고 사실 이렇게 비만이 되거나 하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이야기를 드려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처음에 질문하셨던 게 제 계란 생활에 대해 이야기 물어보셨던 거죠? 제 계란 생활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면류나 이런 거 있을 때는 항상 계란을 덧붙이고요. 내가 정말 어떤 기저질환이 없다 그러면은 가끔씩은 계란을 하루에 뭐 3개, 4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하시길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끔 다이어트 하신다고 하루에 정말 계란을 5개, 6개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굉장히 좀 고통스럽게 돼요. 계란이란 식품은. 그래서 오히려 지속성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하루에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드시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뭐 저는 계란으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더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그 파우더 형태로 이제 단백질 섭취하시게 되면은 총량을 굉장히 내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포만감이 좀 적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계란을 가지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못 드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3개, 4개 이상부터는 뭐 흰자로 해가지고 드세요라고 해도 그렇게 해도 포만감이 더 많이 오셔서 사실 계란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실 때 의도적으로 많이 먹지 않는 이상 과량 섭취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이 그냥 드시고 싶은 대로 드시되 다만 저는 오히려 없는 날이 없게 하루에 하나 정도씩은 드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게 좀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서서 사실 계란의 그 하루에 한두 개까지가 가장 좋다는 그 섭취 제한 개수는 이미 충분히 다 설명한 것 같고 사실 이런 의학적 권고의 그 가장 중요한 전제는 매일이거든요. 매일. 그러니까 가끔 3개, 4개 드시는 거 전혀 문제가 없고 노른자에 국한해도 하지만 이제 매일 3개까지 괜찮냐 평생 매일 3개를 먹는 것부터는 약간 회색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권고하는 거 분명히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더라도 노른자 기준으로 하루에 1개에서 2개가 가장 좋고 1개에서 2개라는 말은 매일 1개를 일부러 챙겨 드시고 어떤 날은 2개까지 먹어도 된다. 뭐 3개, 4개는 정말 가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고위험군들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지금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먹는 개수 정도 드시고 일부러 매일 1개를 챙겨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건 노른자에 국한된 이야기입니다. 근데 흰자는 3개 이상 오히려 충분히 더 드시는 게 좋고 아까 우창현 선생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대로 흰자는 단백질 점수도 좋지만 포만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드시게 되면 심지어 아침 혈당도 떨어뜨리지만 아침에 먹은 계란이 점심 혈당도 떨어뜨립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인데 세컨드 밀 이펙트라고 해서 두 번째 식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요즘에 유행하는 뭐 인크레틴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변화를 통해서 아침에 계란을 먹게 되면 점심 혈당까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이 뭐 포만감이나 이런 걸 조절해주는 입장에서 뭐 당뇨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에도 아주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계란찜에 아까 말한 수란과 반숙란이 제가 제일 좋다고 한 그 포인트는 뭐냐면 물을 가열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열의 정도가 100도를 넘지 않는 그게 이제 당독소가 가장 최소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란과 반숙란이 좋다고 하는 건데 계란찜이야말로 뭐 물을 많이 넣어서 가열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여전히 건강한 음식 최상위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리 방법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결국 이제 하루에 몇 개 섭취하는가에 그 근거가 되고 이제 제한을 둘지 말지의 그 우리가 고민해야 될 영역은 결국 노른자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흰자 7개에 노른자 1~2개 정도 넣어서 하는 계란찜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고 만약에 7개를 매일 먹는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콜레스테롤 검사나 뭐 그 정도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거기서도 문제가 없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콜레스테롤 많이 먹어도 몸에서 좀 줄이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 기전이 잘 작동하고 있는 분이다. 내가 7개를 매일 먹고도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의사로서 권고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 있는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동생분이라고 하시니까 크게 뭐 걱정은 되지 않고요. 근데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검사는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로 매일같이 계란찜을 드신다고 한다면은 한 번 정도 이제 콜레스테롤 검사를 받아보시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몸의 기능이 잘 작동을 하는 거고 문제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계란찜을 많이 드신다라고 하면은 식생활이 어떠실지 좀 궁금하긴 해요. 우리 계란찜이 이게 또 다른 식이섬유 같이 섭취를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좀 밸런스가 좀 깨져 있진 않은지 이런 것들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계란 흰자 알레르기가 있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아니 전 세계에서 어디서든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모든 백신은 계란 흰자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만약에 흰자 알레르기가 있다 하면 그럴 것 같고 알레르기 검사도 사실 100%는 아니라서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한데 검사에서 아니라고 나왔으면 아닐 가능성이 많아 보이긴 합니다. 과거에 그 계란 드셨을 때 두드러기 올라왔던 게 이게 생각보다
같이 섭취하는 식품이라든지 이게 조리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이런 반응이 좀 있다가 막상 계란에 대해서는 알러지가 없었을 가능성이 사실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알러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증의 어떤 반응이 아니면은 살면서 좀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드시고 나서 섭취했는데 뭐 두드러기나 간지러움 같은 게 없다. 그리고 검사에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가끔 구토한다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급성 구토는 이게 만약 정말 이 알러지라면은 어떤 피부 전신 증상과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흔히 말하는 이제 뭐 급성 위염 같은 뭐 그런 것이나 뭐 소화 그냥 정말 이 위장관 운동의 어떤 문제로 발현되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 근데 반복된다라고 하신다면은 좀 식생활을 자기가 좀 기록해 두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해서 내가 이런 어떤 식품들을 섭취했을 때 좀 구토가 더 많네. 의외로 좀 기름진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렇게 구토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위장관 운동이 이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게 하는 게 또 기름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특히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은 훨씬 더 심해져요. 그래서 사진을 좀 찍어보는 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드시고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토 같은 게 좀 걱정된다 그러면은 좀 기름진 조리법은 좀 피해서 계란을 드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이어트 하실 때 계란을 사용하시는 거는 정말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아침에 사용을 하면은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 혈당 곡선이 되게 안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은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지만 점심은 이제 뭐 사람들과 같이 이제 먹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의 혈당도 좀 안정감을 주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배고프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으려고 하시면은 어떻게 참아요? 오히려 그 다음에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게 되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몸은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리고 뇌는 더 높은 이제 도파민을 분비하게 해서 오히려 다이어트를 점점 어렵게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렇게 계란을 섭취해 주시는 거는 우리 어떤 대사도 안정을 시켜주고요. 그 뇌의 어떤 포만감도 유지시켜 주니까 굉장히 좋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계란 딱 보시면은 당연히 식이섬유가 없죠. 식이섬유가 없는데 양배추를 같이 드셔주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섬유를 먹어주는 것, 특히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를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다이어트 과정 속에서 이제 계란이랑 정말 궁합이 잘 맞아요. 뭐 장내 환경이라든지 우리 몸의 전체적인 대사 측면에서 수용성 식이섬유 그래서 아까 계란 비빔밥을 해 드신다고 했는데 그 밥을 조금 잡곡밥으로 바꿔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안에 이제 백미 한 반 정도, 또 맛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백미 한 반 정도를 해가지고요. 뭐 귀리라든지 뭐 보리라든지 납작보리 맛있거든요. 납작보리 그리고 뭐 렌틸콩 같은 거 혹은 뭐 병아리콩 같은 거 좀 한 10% 정도 해가지고 드시면은 아마 그렇게 한 끼를 드시면은 굉장히 포만감도 오래되고 영양 밸런스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계란 드시는 거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잠이 안 오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너무 탄수화물을 제한하거나 그러면은 우리를 좀 각성하게 하는 그 어떤 우리 몸의 호르몬들이 좀 올라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잠이 안 오거든요. 그럴 때도 이 계란이랑 잡곡밥을 좀 이용해 볼 수가 있어요. 계란과 잡곡밥을 이용하면은 우리를 각성시키게 하는 호르몬은 좀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를 좀 안정시켜주는 이제 이런 아미노산 중에 트립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충분히 나오게 되고 또 그렇게 저녁 드시고 가볍게 동네 한 바퀴 산책 정도 해주시면은 더 트립토판 성분들이 뇌로 가기도 더 좋아져가지고 뭐 계란을 아침에 하나 저녁에 하나 적당한 잡곡밥과 함께 반찬은 좀 드시고 싶으면 드셔도 됩니다. 뭐 참치도 좋고 생선도 좋고요. 뭐든 좋아요. 나물 반찬도 다 좋고 그렇게 드시면은 건강하게 배부르게 지내는데 살은 빠지고 근육은 지켜주고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이렇게 다 가질 수 있는 다이어트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거의 다 말씀해 주셔서 100% 다 동의하고 계란과 무엇을 먹었을 때 다이어트에 좋냐? 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계란을 넣은 것만으로 이미 절반 이상 성공이다. 다이어트의 핵심은 계란과 무엇이냐보다 계란을 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만감이나 인슐린 혈당 측면에서
다만 이제 다이어트 측면에서 맞지만 건강 측면에서 좀 얘기하자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항산화 식품들, 채소들 우리가 뭐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걸 대규모 연구를 해보면 미국에서는 계란 섭취가 늘수록 뭐 심혈관 질환이 느는 연구들이 많고 동양에서는 계란 섭취가 늘수록 심혈관 질환이 거꾸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같이 먹는 음식과 연관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뭐 소시지나 베이컨이나 버터나 이런 동물성 식품들과 좀 많이 먹고 동양에서는 뭐 나물이나 뭐 여러 가지 뭐 비빔밥에도 넣어 먹고 김밥에도 넣어 먹고 이런 식으로 좀 채소들과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뭐 토마토, 파프리카 이런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과 좀 같이 드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